안녕하십니까, 박승진입니다. 예, 오늘은 시동 불량 증상 때문에 정말 블러그도 바꾸고 코일도 바꾸고 인젝터 클리닝도 하고 흡기 클리닝도 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했는데도 다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방문한 차량인데 이 문제 때문에 정비를 다 하고 나서도 며칠 동안 차를 맡았도 전혀 증상이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들 업소에 방문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들하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자동차 진단하는 게 저희들 시작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들은 ECU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ECU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동 불량이라든지 시동 지연이라든지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을 경우에 가장 먼저 시동을 걸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좋은 압축, 좋은 연료, 그리고 좋은 점화만 있다 그러면 차는 무조건 정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ECU 데이터에서 기계적인 불량을 찾을 수 있고 연료의 불량을 찾을 수가 있다 하면 ECU 데이터 꼭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공기량 센서와 흡기압 센서를 가지고 우리가 타이밍 정렬이 정상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현재 공회전 상태에서 공기량이 10.8kg, 그리고 흡기압 센서가 308헥타파스칼인데, 이 정도 수치라면 타이밍 정렬은 아주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냐 그러면, 타이밍 정렬이 맞지 않을 경우는 이런 데이터가 표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흡기압 센서가 더 올라간다든지 공기량 센서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전후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듯이 어떠한 상황 발생됐을 경우에 이런 이슈 데이터를 정상 비정상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면 진단하는데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산소 센서를 가지고 연료량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산소 센서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개가 달려가 있습니다. 사실 4개가 다 불량일 확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소 센서 뱅크 1과 뱅크 2를 비교할 경우, 뱅크 1 같은 경우는 0.7V를 가리키고 있는데 뱅크 2 같은 경우는 0.1V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불량이란 말인데, 산소 센서 뱅크 1 센서 2에서는 촉매 이후의 산소 센서란 말인데, 촉매 이후의 산소 센서의 반응은 보편적으로 0.5V 이상을 표출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0.1V라는 것은 연료가 희박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뱅커 2에서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인젝터의 문제일까? 아닙니다. V6 엔진에서는 연료 펌프 압력의 문제로 인해서 연료 펌프보다 거리가 먼 뱅커 2에서 연료 산소센서 전압이 낮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연료 펌프를 검사하라는 데이터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점화는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타이밍, 물론 압축은 잠시 후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압축이 좋고 연료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플러그와 코일은 바꿨다가 내가 정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FB 이슈에서 인젝터 분사량을 점검한 결과 1번, 3번, 5번이 뱅크 1인데 2번, 4번, 6번이 뱅크 2입니다. 뱅크 1에 비해서 뱅크 2가 약 0.1에서 0.3ms 정도 연료 분사를 더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희박하다는 것은 연료 압력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연료 압력 검사를 스톨 당시에 연료 레일 압력이 얼마만큼 올라가는가 내려 떨어지는가 확인을 해봤는데, 공회전 상태에서 8.4kg이고 스톨 당시에 7.3kg로 약 1kg 이상 하강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0.3kg에서 0.5kg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1kg면 굉장히 심각한 정도의 수치인데, 한 번 더 무브와 극가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공회전 상태에서 8.5kg였다가 극가속 시점에 5.4kg, 약
3kg 정도의 압력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연료 범퍼 불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연료 범퍼 구동률이 85%가 최대인데 85% 최대 이슈위에서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퍼의 압력이 3kg 이상 떨어졌다는 것은 거의 100% 연료 범퍼 교환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사항이 바로 한 번에 점검된 게 아니고 처음에 점검할 때는 연료 범퍼 레일 압력의 변화가 이렇게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걸 거의 1시간 반, 2시간 정도 점검했을 때 혹시나 하도 데이터가 이상해서 다시 한번 점검한 결과 이런 데이터를 표출해낼 수 있었던 것이, 처음서부터 이런 부분이 빨리 나타났었으면 다른 점검도 할 이유가 없었는데 약 2시간 이상의 진단 결과 이런 데이터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연료 범퍼 불량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실제 압력인데, 실제 압력이 너무 떨어질 경우에도 시동 불량, 그리고 기계적인 불량, 그리고 이슈 데이터의 이상으로 해서 지연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해 봐야 하는데, 현재 11km 이상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동 지연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압력은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료 범퍼는 이제 불량을 판단하였지만은 사실 이 차량이 거의 시동 끄고 난 후에 30분에서 거의 2시간 정도 정차 후 시동 걸 때 시동이 늦게 걸리는 증상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걸렸다가 또 꺼지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30분 후 1시간 정도 테스트 했을 경우에 HC 값이 사실 여기에 보는 것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거의 1000 이상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인젝터 불량 누설이라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특기 매니폴드를 탈착하고 나서 이 데이터가 이제 어떤 인젝터에서 누설이 되는 것을 바로 실시간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 정도 데이터인데, 30분, 1시간 정도 놓아두었을 경우에는 거의 HC가 1000 이상으로 시동 지연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시동이 걸렸다가 너무 노후해서 시동이 꺼지는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젝터를 교환해야 됩니다. 이 차량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고장이고 두 가지 고장인데, 인젝터만 바꿔도 분명히 시동성은 개선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연료 범퍼 압력이 떨어졌을 경우 실질적으로 변화로 인해서 다른 사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범퍼도 같이 교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스로틀 바디인데 클리닝을 너무 잘했는지 바디와 플랩 사이에 공간이 너무 많아진 것으로 보이기에 스로틀 바디도 교환하는데, 신품 같은 경우에 저 플랫과 바디 사이에 페인트가 도포되어 있는데 그 페인트를 너무 깨끗하게 한다고 다 지우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공회전 RPM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클리닝 할 경우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젝터를 보면 인젝터 클리닝 했다고 들었는데 인젝터에 묻은 타르를 봤을 때는 클리닝이 아마 전용 장비가 없이 일반적으로 클리닝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르도 많이 쌓여있고 아마 누출 테스트들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누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타르도 많이 쌓인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인젝터는 6개 다 신품으로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연료 펌프인데, 연료 펌프 작업 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화재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바람이 부는 곳, 그리고 연료 펌프 연료를 해소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업소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펌프 밑에 잘 보시면 연료의 누설의 흔적도 보입니다. 오링이 손상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펌프 교환하고 연료 펌프 오링 교환하고 솔밸브, 그리고 두 번 작업하지 않기 위해서 했을 때 부품값 좀 더 보태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 교환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실차에서 연료 압력을 측정하고 있는데, 새 부품을 바꿨는데 왜 이런 식으로 점검을 다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새 부품도 불량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정비를 하고 나서 이렇게 검수를 한번 꼭 해주는 게 소비자하고의 우리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톨 테스트를 했는데 공회전 상태에서 6.8kg고 그리고 스톨 당시에 6.6kg로 한 0.2kg 정도의 압력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 매우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급가속 시에 3kg 이상 편차가 나는데 여기 보시면 공회전 상태에서 6.8kg고 그리고 급가속 시에 6.5kg, 0.3kg 이내의 압력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봐 부품이 매우 양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압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펌프 구동률이 고장 났을 때는 85%까지 구동을 해도 압력을 정상적으로 맞추어지지 못했는데 지금은 50% 정도만 구동해도 압력이 정상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정비가 굉장히 잘 됐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잘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검수를 하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품도 아무리 새 부품이라도 공정상의 이유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작업자가 정비사가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사소한 한 가지 실수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정비를 하고 난 후 이렇게 검사를 해야지 재작업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 정비를 하기 전 항상 우리가 자동차 진단을 올바르게 하고 난 이후에 정비에 임한다면 소비자와의 신뢰 그리고 믿음 그리고 정비사가 소비자로부터 대우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진단비가 소요가 되겠지만은 이것저것 바꾸고 그리고 시간 손실 그리고 이중 비용 발생 이런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